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때 엄청난 살인적인 속도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건의 사건이 있었고 2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장관이 분석해보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건이라고 이렇게 뭐 보수 언론에서 별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맥락 없이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더군다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힘당조차 안전사고 외주 위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게 됐으니까 저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에서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 등록제. 두 번째는 이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인데 세 번째가 진성준 의원이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 법안을 내시고 그리고 또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답해 주시겠으나 제가 진성준 의원님하고는 솔직히 밤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할 때 그때 엄청난 살인적인 속도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19건의 사건이 있었고 2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한 말이 분석해보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나 교통사고, 익사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기함할 발언을 했는데도 당시에 이 보도는 일부 진보 언론만 몇 개 보도를 했고 뭐 보수 언론에서 별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어느 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보고 퇴임하라,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공직자라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맥락 없이 이걸 잘라서 얘기하면 더군다나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누구도 특히 이제 지금 여당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온 발언뿐이야 다른 어떤 것도 사방에서 적대적으로 쳐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풀리고 또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내부에서도 뭐 회의록이나 다른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내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국힘당조차 안전사고 외주 위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게 됐으니까 저는 이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사과를 하셨는데 이건 말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장관이 한마디 한마디 강조하실 때마다 현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테니까는요. 앞으로도 많이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그냥 앞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벌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는 정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큰 방향에서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이나 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착오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지적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아마 많이들 하는 게 과도한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 등록제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바꾸기는 했지만 당시에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하고 20대 국회 구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하고 싶어 했던 전월세 등록제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이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인데요. 저는 핀셋 규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 초저금리와 이 과도한 유동성, 특히 코로나 이후의 이 과도한 유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물론 이것이 언제 거품이 다시 걷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이 핀셋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어저께 이제 진성준 의원이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 법안을 내시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답해 주시겠으나 제가 진성준 의원님하고는 솔직히 밤샘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게 단기 투기성 다주택자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약 2천만 호의 집이 있는데 그중에 800만 호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공공임대고 나머지가 민간임대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임대의 상당 부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입니다. 다세대 연립, 다가구 이런 거로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상당한 부분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있는데 왜 일괄적으로 다주택자를 이렇게 매도를 하느냐. 이게 오히려 상당히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꼭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시장 분석을 하거나 주거 안정성에서 하는 거 이거는 좀 지양해야 하고요. 앞으로는 비아파트 그리고 민간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민간 임대가 어떻게 건강하게 시장에 제공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강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솔직히 전임 김현미 장관께서 하도 다주택자 이렇게 공격을 하셔서 제가 말을 좀 못하고 뭐 있었는데 이번에 좀 현실적인 변창흠 후보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거는 이게 뭐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요 자기 주택을 가진 데는 자가 보유율이 대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미국만 조금 65%.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임대로 많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공에서 다 이걸 제공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한 2% 정도 더 올려서 지금 8%지만 그래서 민간 임대의 역학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는 임차인 보호도 중요하고 또 임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보호, 먼저 제가 무슨 세금 깎아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적대시라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얘기하셨지만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지금 70% 이상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안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됩니다. 의원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그거는 안 된다고. 네네. 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의견을 네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기 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자가주택 점유율이 지금 58% 전국으로 소유율은 한 61.2%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를 공공임대주택이 다 커버해주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말까지 지금 8%니까 나머지가 비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는 민간임대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임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 다주택자가 투자용, 투기용,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임대주택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주택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임대사업자가 가져갈 거냐
또 무주택자 가져갈 거냐 이 경쟁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자칫하면 이게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 아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임대만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임대도 적절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